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 반대로 역관계로서 급등을 하고 있죠. 자, 2019년 1분기 경쟁 성장률 안 나오고 있고요. 환율 급등하고 있고 주식시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영상을 하나 찍어드렸었죠. 대략 한 2달 전에 찍어드렸었고요. 정확하게 저점 부근에서 올해는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분석해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식시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나 저 필승에 대한 성취자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5월, 6월, 7월, 8월, 올해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세 구간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과연 더 심하게 빠질 수 있을까? 과연 작년 12월달 연말에 찍었던 코스피 1980대 그리고 코스닥 700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서 향후 대응책, 방향성, 그리고 매수 라인까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가 나온다면 절필승에 대한 후원, 절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타결하는 데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세 부과가 25%가량 붙을 예정이고요. 이미 붙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붙을 때까지는 아직은 2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관세 부과는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실행될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을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크게 흔들릴까? 크게 흔들리더라도 혹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시기를 보내더라도 과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대세 하락장으로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에 따른 주가 하락이 대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이 미중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실패의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대략 한 2조 5천억 원 가량, 그러니까 2조 5천억 달러 가량이 2,500조 가량이 좀 글로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시장이 좋지가 않죠. 특히나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큰 음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투매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이런 거래량은 개인이 시키는 거래량은 아니고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들까지 혹은 외국인들까지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투매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프로그램 과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작년과 같은 급락장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10%에서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발표에 이어서 무역 협상은 실패로 끝났고요. 다음에 언제라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주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필승이 그 전에 VIX 지수라던가 아니면 인버스 다우 지수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장은 곧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해지 상품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까지 2번이나 영상을 찍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다 예상했던 만큼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해지를 해놓은 상품으로 인해서 수익은 충분히 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지금이라도 다우 인버스 사고 VIX 사고 이러면서 좀 고점 매수를 해야 되는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길면 올해 연말까지도 안 좋은 상고 하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미리 다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했을 때의 상승폭보다 여기서 추가 하락을 했을 때의 하락폭이 훨씬 더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세 하락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은 미국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코멘트는 무역 협상이, 무역 전쟁이 주요 이슈가 아니다. 결국에는 끝으로는 기술 전쟁에 이어서 금융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마지막 관심사는 결국엔 기술이고 또 금융이다. 특히나 금융이다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대략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어마무시하게 발행했던 이 달러를 안전하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풀 수 있는 시장에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시장을 중국이라고 봤고 중국의 이 달러를 풀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MSCI 이머징 지수도 이번 중국 지수가 올리고 있죠. 올해는 2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가 안 되던 MSCI 지수를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20%까지 늘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시장을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달러를 이 중국 시장에 유입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워낙에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고 결국 공산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과연 미국의 달러, 이 소중한 달러를 20%까지 넣을 수 있겠느냐, 20%까지 MSCI 지수를 이제 초과적으로 넣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투명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나가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특히나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중국이 이런저런 수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장기적인 패권 다툼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너무나 긴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최소 3, 4년은 더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굉장히 의존적인 경제 상황과 안보 성향을 가졌던 일본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대략 7년 이상이 걸렸던 것을 보자면 이번 미중 패권 다툼은 고작 작년부터 시작했었고요. 대략 2년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3, 4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물론 정상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한 8년 정도는 더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그 전에 윤곽이 나타난다고 보면은 한 3, 4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미중 패권 다툼에 따라서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시장이 무너진다? 패권 다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서 무너뜨릴 수가 없고요. 무너뜨릴 그런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현재 1분기 성장률은 3.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6%, 물가는 그에 반해서 2%가 투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태권 다툼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 경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좋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그런 그 협상 파괴력을, 협상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미국 경제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역시나 PMI 지수 등 이러한 제조업 지수가 서비스 지수는 물론 좋았고요. 제조업 지수도 올해 1분기부터 좀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그다지 피할 그런 모멘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미중무 협상은 이제 좀 안 좋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길어진다면 정말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당장 한두 달, 25% 정도의 관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별 타격이 없다. 특히나 5월 말부터 진짜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6월 G20부터 이제 이런 관세라던가 미중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고작 한두 달 정도 관세 부과되고 끝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11월부터 이제 대선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이 문제를 일단락을 짓고 증시와 경제를 다시금 돌려놓은 상황에서 기대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부분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부분, 나는 앞으로 부자 될 수 있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이끄는 한 증시는 더 오를 것이다. 이러한 세컨드 라이프, 그러니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작업을 분명히 시작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6월 전에 좀 빨리 걸린다고 하더라면은 올해 내까지는 반드시 좀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그런 자료들을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관세 부과라던가 미중무역 협상이 5월 말 6월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스탠스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인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5월 말 6월 초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협상력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트럼프라던가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다지 꿀릴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변동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대응만 잘한다면 기회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수들에게는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하수들에게는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족이라서 하락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급등락을 보이면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는 그런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서는 특히나 그 수입량이 점차 더 커지면서 중국과 미국의 그런 경제 의존도가 너무나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소비 제품, 중국의 공산품이 없으면은 미국 국민들이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 25%를 부과하는 것도 길게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관세를 이어나간다면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세라던가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실패는 당분간은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확신시 했을 때는 당연히 또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 라인으로 보셔야지 투매를 해야 되나? 매도에 동참해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면서 과매도가 이어지는 하루에 3% 가까이 빠지는 그런 장이 이어질 때는 정말로 좀 탐욕을 부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주장창 말씀드렸죠.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함으로써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타개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기가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도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안화 약세를 유지한다거나 혹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개방을 함으로써 위안화 강세로 좀 턴하는 그런 그림까지 굉장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그다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패권이 이어받지 않는 선에서는 좀 마무리될 것이다. 그 시기를 대략 한 3, 4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타결점이 마련이 될 것이고 정말로 끝나는 데까지는 대략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비상식적이라던가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훨씬 더 길어진다거나 혹은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의 핵심 정책이죠. 핵심 정책이 이제 1대1로라던가 제조 2025 혹은 위안화 이제 결제 시도, 그러니까 위안화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원유 결제를 시도했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이 그 미국에 이제 항복을 했을 때 했던 그런 행동들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를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전쟁으로서 환율 전쟁으로서 중국을 어느 정도는 무릎 꿇리겠다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그 전쟁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은 제조 2025라던가 위안화 원유 결제 시도 1대1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패권 다툼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경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거나 혹은 그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타결점이 보일 것이다. 그것을 저 필승을 3, 4년 이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아직 뭐 기술전쟁, 금융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뭐 1대1로를 그만두라고 한다거나 혹은 위안화에 대한 그런 가치를 완전히 절상시켜버림으로써 이제 달러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중국 시장에 유입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 아직은 투자자로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전한 투자로서, 그러니까 뭐 인버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콜 매도, 풋 옵션 매수를 통한 그런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인 그런 투자로서 아직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까지는 반드시 좀 매수 라인으로, 그러니까 매수 마인드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저 필승에 대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말, 6월 초까지는 이제 아무런 소동 없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변동성이 점차 커지는 시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좀 매수 마인드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은 단기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단기 변동성이 끝나면 점차 위안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협상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매수 범위로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미국의 실질적인 요구를 좀 보자면은, 결국 미국은 이 어마무시하게 발행한 달러를 중국 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달러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위안화로서 좀 막으려는 그런 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이제 들어줘야 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요. 다만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달러의 유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채권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특히 만기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 전에만 어느 정도의 수를 써놓는다면 이 달러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뭐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경제가 폭망하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막상 들어오고요. 또한 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달러 입장에서는 유출시킬 수 있는 그런 수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달러가 갑자기 유출됐을 때 금융위기라던가 경제가 폭망하는, 은행들이 망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달러의 유입을 중국으로서는 그다지 쉽게 용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업의 보조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관련 법 문제에서도 이제 사실상 그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이제 중국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반대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대략 몇 년 정도는 시간을 끌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뭐 시장을 무너뜨리던가 아니면 관세를 어차피 뭐 미국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최종적으로 당연히 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나에게 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도깨비 방망이로서 소비를 하겠죠. 그럼 결국 내 재정은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으로서 내 노동으로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마술 방망이,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이상은 재정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재정 적자가 나야지만 전 세계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면서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적자가 난다, 뭐 무역 적자가 난다, 관세 올리겠다 이런 것은 그냥 쇼입니다, 쇼. 쉽게 말해서 쇼라고 보시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필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세 전쟁은 결국 보여주기식일 뿐이고요. 진짜 전쟁은 이제 대선이 끝나거나 혹은 대선이 거의 다가왔을 때쯤에 시작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돈 벌 게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2천억 원 이제 달러 규모의 이제 2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중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25%까지 관세를 올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만간 뭐 머지않아서 다시금 철회된다거나 혹은 좋은 쪽으로 좀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도 25% 관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오를 했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미국 무역 협상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맞는다거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타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체면 살리기도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나 이런 중국 국민들의 그런 사상 역시나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화 사상이겠죠.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맞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 전쟁이 이어지지 않는 한은 중국의 뭐 보복 정치가 뭐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보복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6월까지 이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도 이어질 것이고, 그때 한 번 더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에도 역시나 좀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매수 범위를 정해 드릴 텐데, 그 매수 범위 내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다만 좀 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6월에 이제 G20, 6월 말에 G20이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보고 하셔도 되는 것이고, 혹은 그때 나오는 얘기들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은 대선이 있어서 길게 끌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국도 길게 끌지는 못합니다. 중국이 길게 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회사채가 디폴트 현상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폴트 현상이 대략 한 5조 이내로 이루어졌는데, 벌써 지금 4월밖에 안 됐죠. 이제 4월이 막 끝나고 5월이 시작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4월 기준으로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현상이 대략 3.4배,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로 대략 6조 이상이 이제 디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부도채가 6조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현상이 좀 가속도가 지금 뭐 금액으로서는 그다지 뭐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가속도가 점차 붙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뭐 올해는 30조, 내년에는 뭐 60조, 내후년에는 뭐 120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까지는 이제 악화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악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관세를 어느 정도 무마뜨리기 위해서 협상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심한 말이라던가 혹은 뭐 보복이라던가 이런 쪽의 뉘앙스를 풍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협상 같은 경우는 뭐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순탄치는 않겠죠. 지금 상황이 괜찮기도 하고요. 뭐 트럼프라던가 시진핑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아직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존심 문제라던가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선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끄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점차 이루어질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시장에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기를 봐야 된다. 어차피 관세는 다시금 무마될 겁니다. 관세 무마와 그리고 대선 이후에 기술 전쟁과 금융 전쟁으로 퍼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뭐 버블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시장에 폭락했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만큼은 좀 안정적인 시기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물론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 변동성을 잘 활용만 한다면 정말 큰 기회로 작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은 2060대부터 1980대까지는 좋은 분할 매수 범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략 한 이 라인이 강력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2070대 라인부터 이렇게 1980도 라인까지 이렇게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뚫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는 다시금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바닥 경기이긴 하지만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도체 시장에 하락 사이클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반도체 가격이 다시금 상승한다거나 반도체 시장이 살아난다면 한국 경제는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역시나 한국에서 뭐 추경이라던가
금리 인하, 이러한 이제 재정 정책이라던가 통화 정책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빠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역시나 대략 한 690라인부터 610라인까지는 좀 괜찮은 분할 매수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6월 G20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혹은 그 전에 서로 간의 양국 간의 그런 대화를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700라인부터 이제 610라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690라인부터가 진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매수 마인드로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라인이 2라인입니다. 따라서 매수 라인이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이 굉장히 지독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라인이 다시 이렇게 살짝 휩쓸어서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금 급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미 한번 뚫은 이상은 더 이상 이 라인 안에 갇히 있다거나 혹은 이 라인 아래로 하단권으로 진입을 해버리는 그런 시기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추세를 잘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 뭐 과매수관이라던가 뭐 이쪽에 급상승이 일어나고 아니면 이렇게 이평선에 이제 이격도를 더 늘려버리는 이런 상승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고평가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흐름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매수 추천은 당연히 아니지만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분석,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종모양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